어, 지금 제가 자동차 모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 모터 부분이 가정용 전기 모터도 그렇죠. 모터 부분은 항상 과열이 문제입니다. 급제동 하고 급가속, 그다음에 장기간 운행 했을 때 모터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향후 전기차에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기 배터리가 용량이 한 기짜리가 탁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한번 이렇게 쓰면 이거 충돌 시에 이게 손상이 가서 몇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뭐 딱 갈아쳐야 된다든지, 아니 뭐 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만 원짜리 이거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방식인 전기 배터리를 여러 개로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네 개가 됐든 회사마다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개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10개라도 상관없어요. 10개인데 사실상 10개인데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팩처리를 통해서 뭐 뚜껑 열고 닫고 해도 되고요. 두 개짜리로 두 개짜리를 하나로 먹는다든지 이렇게 팩 처리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경납 처리를 해가지고 경납 거식으로 경납 외부 충격에 튼튼하게 그 안에서도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슈퍼 카패시터 같은 그런 급속 충전 장치, 충전 뭐 가깝게 충전 방전 이런 장치, 그런 장치를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전기선 부분도 내거 전기선을, 그렇죠, 크기가 서로 틀린 그런 전기선과 기계적 장치식으로 중간에 전기석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기선 특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두께가 이렇게 서로 틀린 굵은 전기, 이종 그뭐 자동차를 가동한다, 전기 모터를 가동한다, 이런 가동 부분에서 바퀴 가동과 뭐 세탁기 가동, 그쪽의 전기선을 두텁게 다른 전선과도 차별하게 두텁게 하면 전선 자체에 있어서 힘의 충폭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하게 돌아간다. 전기차에도 반드시 이 전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선이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냐? 제가 모터의 내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터가 왜 발열에 취약한가? 그래서 가정용 소형 믹서기에서도 모터가 쉽게 몇 번 돌리면 그 다음 못 돌리게 하죠. 왜 그럴까요?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열이 되면 구리선을 감안한 그 부분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전기선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너무 뜨거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선이 타죠. 누전이 생기는 그런, 아마 그런 이런 부분이 단락 누전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모터 부분하고 배터리 부분이 향후 전기차에서 제일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모터 부분이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휘발유는 10년 20년 타도 이상이 없는데, 휘발유 차나 뭐 경유차 이런 건 LPG차는 폭발 행정 방식이잖아요. 이건 전기차 모터식으로 이제 가고 바퀴를 직접 가동을 해서 구동을 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방식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모터 부분에 있어서 급가속, 제동, 그다음에 장시간 운행, 고속도로에서 계속해서 가속을 갖다 오랫동안 했을 때 이게 반드시 모터 부분에 이상이, 내구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터 부분을 빈번하게 갈아쳐야 된다면 전기차에 있어서 큰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터리에서 돈 많이 나가지, 한번 사고 나면 모터 부분에서 돈 많이 나가지,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그것을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는 겁니다. 모터 부분은 가정용 믹서기 모터나 모든 형태의 모터 부분, 발전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뭐 헬리콥터나 모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모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전기선을, 그렇죠, 기존의 전기선보다 훨씬 더 두터운 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훨씬 더 두터운 것을 넣어주고, 그것을 또 얇은 전기선으로 이렇게 같이 기존보다 더 굵은 구리선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리선을 넣어주고 훨씬 굵은 구리선 넣고 그다음에 얇은 구리선. 제가 전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굵은 전선을 안에 굵은 구리선 넣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얇은 구리선을 넣고 뭐 3줄기나 4줄기, 5줄기나 뭐 회사별로 알아서 하시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전송을 해도 전송 손실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뭐 전봇대를 대신한 장치 이게 뭐 A사 레이더다 아니면 어떤 대에서도 그렇죠. 인위적으로 전선 굵기를 틀게 전선 굵기라는 안에 구리선 굵기를 틀리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틀리게 만들어서 구리선 자체를 하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리선 자체가 하나가 큰 게 들어가고 얇은 게 2개가 들어가는 거군요. 아주 얇지는 않고요. 그보다 얇다는 거죠. 중간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2개를 굵은 거를 2개를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선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발열로 인해서 이 구리선 자체에 손상이 가는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구리선 너무 두꺼운 거를 갖다가 많이 해놨을 때 발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리선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를 제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굵은 거 하나, 얇은 거 둘, 이 정도? 뭐 몇 개를 배치하는, 굵은 선과 얇은 선을 같이 넣어줘 갖고 전선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전선 그 굵기 자체가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텁고 이렇게 그 전선에서 차이를 두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전세계 특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열전과 필라멘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기다 매듭 구조를 좀 넣어서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서 사실상 그 열이 좀 발열이 일어납니다.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밝죠. 매듭 구조를 아주 얇게 필라멘트에 넣어줘갖고 밝게 오래 가게, 전기를 조금만 줘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문제가 되죠. 히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히터 부분에도 꽈가지고 꽈배기 전을 꽈가지고 나와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발열이 일어나서 전기 히터 부분도 적은 전기로 기존에 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히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열판 만들고 거기다 금속 막대 같은 거 자갈 역할을 하는, 열을 축적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적은 전기로 발열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온풍기 같은 거, 특허 같은 경우에도 히터식 기존의 에어컨 구조에서 압축기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증발기로 갈 때 여기다 금속 관을 2개를 이중 금속 관에다 거기다 히터 코일처럼 이렇게 감아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거기는 온매겠죠. 냉매가 아니고 온매가 데워져 가지고 증발기로 가서 열을 내뿜는 구조입니다. 이 에어컨 온풍기 구조도 제가 이렇게 특유의 구조로 이것을 전 세계 아마 이런 방식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모터 부분에도 구리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일부러 동영상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저기 뭡니까? 자동차 모터 부분에도 보다 굵은 구리선을 넣고 얇은 구리선을 감아주는 형태. 굵은 구리선과 얇은 구리선이 전선 형태하고 똑같죠.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급가동, 급제동 이렇게 장기간의 운행에도 그렇죠. 모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기존에 얇은 구리선을 갖다가 촘촘촘촘 이렇게 실타래처럼 해갖고 해놨잖아요. 모터 부분을.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터의 내구성에서 이게 전 세계 특허입니다. 전선 특허에 더불어서 대형 기술이죠. 대형 기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선 특허를 냈듯이 구리선 이 모터 부분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모터 부분의 내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세탁기도 돌려도 되고 뭐 모든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모터의 코일 자체를 굵은 거, 얇은 거 기존보다도 더 이건 좀 굵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구성을 높여서 운행을 해라. 그러면 모터에서 내구성,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큰 거를 이제 장시간 운행을 해야 될 때 돌렸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안 했을 때 모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개선점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획기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기존에 뭐 모든 형태의 전기선 들어가는 뭐그 구동 부분 들어가는 엔진을 가동한다든지 뭐 각종 이렇게 기계를 돌린다든지 했을 때는 전선 굵기가 서로 틀리게끔 배치해라. 그러면 그게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한다. 그리고 좀 전선을 좀 전기를 많이 과하게 쓰는 데는 중간에 그쪽이 전봇대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기 중폭기를 하나 기계적으로 달아서 예전에도 계속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중폭기를 달아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세탁기가 됐든 뭐 가정 모터가 자동용 모터가 됐든 전기 자동차가 됐든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배치해라. 특히 그 구동 부분에 있어서는 더 특히 그러면 이제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그것이 전기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이 배치되는 부분과 모터 부분에 있어서 구리선이 들어갔을 때 구리선의 굵기가 보다 큰 거, 얇은 것이 같이 혼재되어서 감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꽈서 감아주면 발열이 더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구리선만 틀리게 해서 제가 전기선 특허를 주장하는 것처럼 전기선을 장거리로 멀리 전송할 때도 굵은 거하고 얇은 거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한 이렇게 전선 안에 구리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개나 두 개를 합쳐서 해봐라. 그럼 송전선실이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동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선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전선이. 예, 그 부분이 꽉 탑디다. 예, 그래서 이게 약하구나.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실처럼 묶거나 실타래처럼 묶거나도 그리고 전선 자체의 가닥은 끊어지기도 쉽고 약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터의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전에 모터에 들어가는 부분보다 좀 굵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굵은 거 들어가고 또 얇은 거, 그거보다 또 얇은 것이 좀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기존 거보단 굵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실험을 해보세요. 특히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가 많이 가동되고 장기적으로 운행을 해야 될 때 이 모터 부분의 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 자동차 모터에 대한 특허와 가정용 모터, 모든 산업용 모터, 배 모터,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드럼 부분 모터, 이 모터 부분 특허, 모터가 들어갈 때 전기선처럼 굵기가 틀린 것을 집어넣어라. 기존보다도 얇은 것조차도 기존보다 좀 두꺼운 걸 놔라. 그러고 나서 실험을 해봐라.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어떤 건지 해보십시오. 굵은 전기선과 얇은 전기선 혼재되어서 같이 감아주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용 전선을 썼더니 똑같이 4.0인데 로맥스 4.0인데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쉽게 부서지고 쉽게 탑디다. 전기를 먼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 모터 부분에 대한 전 세계 특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이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제 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가령 수소 자동차 이렇게 넣을 때 외두 구조, 대나무 외두 구조보다는 좀 두텁고요. 밴드처럼 감아주는데 이게 다 개선된 거 톱니바퀴처럼 회전축 넣고 캡슐 형식으로 이렇게 딱 감싸는 구조. 이것이 회전이 됩니다. 전체 회전축을 스크류 구조처럼 좀 넣어줘도 되나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력 발전할 때도 물레방아처럼 돌아갈 때도 이 캡슐 그렇죠. 회전축 자체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안에 톱니바퀴와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있는 캡슐형으로 감싸고 그것을 돌려주는 물레방 여러 개를 배치해서 회전축을 돌려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력 발전, 풍력 발전도 동일합니다. 풍력 발전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여기다 연구 자석을 배치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의 풍력 발전 이만큼 담당, 그만해.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만큼 담당하면서 연구 자석과 코일을 달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바람은 사방이 흐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레방은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캡슐형
캡슐형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톱니바퀴가 돌 때 올레방아가 돈다 그러면 캡슐형이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쪽에 톱니바퀴에 맞물려 갖고 강하게 돌려주는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약간 스크류식으로 살짝 회전을 넣어줘도 상관없다. 회전축 자체가 아닌 뭐 자동차처럼 엄청나게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축 자체를 제 방식인 스크류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걸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제가 나사에도 스크류 나사 볼트 부분에는 이렇게 끝에 부분을 사선으로 올려갖고 딱 잼매지게 쨍겨지게 튼튼히 잠겨지게 하는 이 부분이 특허라 그러죠. 나사식, 그다음에 나사식은 회전, 그렇죠. 서로 간격이 틀린 회전 스크류식 회전의 간격이 서로 틀린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석고보드에도 잘 박힌다. 석고보드형을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아니더라도 잘 박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십자나 일자 홈에다가 가운데 홈을 넣어주고 그래서 중간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바깥쪽에 이렇게 일자나 십자 바깥쪽 부분에 좀 이렇게 그쪽 부분 홈을 더 파주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잘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죠. 연파전 기술은 골프채에도 들어가는데 골프채 이렇게 헤드 부분에 가로 세로 이렇게 금을 넣어주고 살짝 헤드 부분에 골프공처럼 홈을 촘촘촘촘 굉장히 멀리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루 부분엔 매듭 구조, 대남 매듭 구조처럼 그보다 좀 더 두텁겠죠. 밴드처럼 해놓은데 이 매듭 구조와 층층이 구슬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 자동차의 회전축에 이렇게 매듭 구조 넣어주고 층층이 구슬을 이렇게 자동차 바퀴를 돌려준 이 부분 이게 좀 얇게 들어가겠죠. 이게 디스크 패드에도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패드 뭐 2개, 3개, 4, 5개, 10개 뭐 회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층층층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식 산에 있는 계단식 층층층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크기는 서로 틀려요. 이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릴 때 강하게 돌려주는 세탁기나 뭐 가정용 모터에도 모든 모터 부분이 층층이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낚싯대 부분에도 골프채도 이게 밴드처럼 감아주고 이렇게 밴드처럼 매듭을 넣어주면 굉장히 튼튼한 낚시대가 되고 층층이 기술 도끼 같은 것도 층층층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크래퍼 같은 것도 끌칼도 잘 되고 층층층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모든 모든 가구 부분의 다리 그 다음에 산업용 모든 다리 부분에 매듭 기술 매듭처럼 넣어주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모든 뼈대 부분 모든 산업용 뼈대 부분에도 이 매듭 기술을 넣어주면 엄청나게 튼튼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매듭 기술과 층층이 기술은 제 특유의 구조로서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두께가 뭐 여기서부터 매듭 기술이다 그러면 아주 얇은 것부터 넓은 거 이렇게 두께도 두터운 것과 얇은 것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근데 발전을 해가지고 톱니바퀴식 회전축이다 그러면 회전축에 톱니바퀴식 이렇게 돼 있고 맞물려가지고 캡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밖에 캡슐형 바깥에도 톱니바퀴식 안쪽에만 톱니바퀴 막 안쪽에도 이제 캡슐형이 그러니까 톱니바퀴를 감싸서 맞물리는 톱니바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을 돌려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회전을 돌려주고 바깥에도 톱니바퀴가 있어서 맞물려 갖고 돌아가면 좋죠. 물레방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돌아가. 이거를 그렇게 안 돌아가면 그냥 겉에는 이제 톱니바퀴가 없고 안쪽에만 회전축에 있는 톱니바퀴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캡슐형 이렇게 안에만 톱니바퀴 캡슐형 안에는 톱니바퀴가 있죠.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 회전 구조 손으로 이렇게 막 비틀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힘의 중폭이 생기죠. 이 부분이 이제 매듭 구조로서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